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거의 뭐 피그마나 그 캔바나 아니면 슬라이드쇼 같은 프로그램들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을 씬에서 클릭하시면 이 6가지 오브젝트가 나와요. 이 오브젝트들이 이제 텍스트가 있고 유저의 입력을 받을 수 있는 창의를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사각형, 뭐 원이나 다각형 같은 도형들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주 쓰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제 간단한 게임을 만드는 걸 해볼 텐데 이제 클릭해서 이동하는 거, 그러니까 씬이라고 불리는 장면을 이동하면서 이 게임을 흐름을 이어나가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플레이메이커는 이 맨 위에 있는 플레이 버튼과 편집 버튼 이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는 게 가장 핵심인 워크플로우고요. 커맨드 1, 2 아니면 윈도우즈의 경우에는 컨트롤 1, 2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플레이 모드로 들어가면 바로 그냥 게임이 시작되는 거고 편집 모드로 들어가면 말 그대로 편집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버튼을 만들 건데 이 사각형 오브젝트는 버튼 기능이 있어요. 누르시면 왼쪽에 패널이 뜨고 버튼 기능에서 텍스트 표시를 할 수 있는 옵션이 있고 이 옵션에다가 이제 뭐 게임 시작이라고 입력하면은 버튼처럼 이렇게 사각형 안에 텍스트가 들어오게 되고 적당한 위치에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그림자 같은 게 있으면 좀 더 멋져 보이니까 이 외관이라는 섹션에 그림자가 있고 이걸 누르시면은 원하시는 색상으로 원하는 뭐 두께, 흐림 정도로 그림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걸 누르면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장면이라는 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위에 이 씬이라고 하는 게 저희는 장면을 씬이라고 부르고요. 근데 스타트 씬이 1밖에 없고 이 시작이라고 붙어 있는 거는 게임 시작하면 반드시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버튼 눌러서 다음 장면의 이름을 도로, 아니 도심 이렇게 한 다음에 생성한다고 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고 싶으면 이 이벤트 탭에 들어가서 이벤트를 추가하면 됩니다. 이벤트라는 거는 이 게임 내에서 유저가 어떤 인터랙션을 하냐, 어떻게 상호작용하냐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 트리거가 바로 어떤 상호작용의 유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을 할 때, 뭐 더블 클릭할 때, 그다음에 키를 누를 때, 아니면 뭐 업데이트는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될 텐데 실시간으로 매 프레임마다 뭔가 변경되어야 할 때 업데이트 이벤트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클릭했을 때 이제 액션을 추가하면 되는데 액션이라는 거는 뭔가 일어나는 행위를 뜻하고요. 이 게임 내에서. 그래서 게임 안에 있는 로직을 정의하고 뭐 사용할 때 이 액션들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 변경할 거니까 신 변경이라는 액션을 눌러주고 근데 이 액션 패널에 액션들이 엄청 많잖아요. 이거를 다 한 번에 보실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 필요한 게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신 변경에서 대상신 보심으로 갈 거고 이 전환 효과라는 거는 동영상 같은 거 붙였을 때 다음 동영상으로 넘어가는 그 전환 효과 같은 거 있잖아요. 트랜지션 그런 걸 의미하고 이 페이드는 페이드 페이드 아웃 해가지고 가는 거고 슬라이드에서 할 수도 있고 뭐 픽셀화 해가지고 픽셀이 커졌다가 작아지면서 다음 화면에 넘어가는 그런 효과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한번 해보시면서 그 장면에 맞는 걸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해두면 끝이고 이제 게임으로 들어가서 플레이 버튼 누른 다음에 게임 시작 누르시면은 다음 장면으로 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도심에 와서 이제 뒤에 배경을 만들게요. 이미지 오브젝트를 클릭한 다음에 속성에 가서 밑으로 내려보면은 이미지라는 섹션이 있어요. 이 이미지 섹션이라는 거 안에 페이지북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페이지북은 잠시 뒤에 설명드리고 디폴트 페이지북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미지를 넣을 수 있는 거고 네, 제가 이미지를 제 파일에서 드래그해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넣으면은 이제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고 화면에도 이미지 보이죠. 그래서 사이즈를 조절해서 이 씬을 덮게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 게임에 들어갔을 때 이제 그 밖에 나간 장면은 잘리고 이 안에 있는 부분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 페이지북이라는 거 안에 이미지들 여러 개 넣어놓을 수 있는데 이걸 왜 이런 식으로 해놨냐 했을 때 이미지가 여러 장 있는 애니메이션들을 만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캐릭터가 걷는 모션을 한다거나 했을 때 뭐 걷는 장면이 여러 프레임에 걸쳐진 장면이라면 여러 장의 이미지가 있겠죠. 이미지를 넣고 그 다음에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페이지북 하나 더 만들 수 있는데 이 페이지북은 예를 들면 아까 걸은 거를 걷기를 넣었다면 이번에는 대기 장면, 대기 모습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추가해서 점프 모션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각 행동에 대한 상황에 대한 그 애니메이션을 넣기 위해서 페이지북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장면을 추가했으니까 여기다가 저희가 눌러야 되는 버튼은 아니고 캐릭터를 넣어보겠습니다. 이미지를 하나 더 추가해서 여기다 제가 하나 이미지를 넣겠습니다. 이미지를 넣었고 그 다음에 보시면 좀 작으니까 늘려주고 이렇게 너무 크네요. 이 정도 이렇게 해서 다시 플레이 한번 보시면은 넣어줘. 얘를 클릭하면 이제 대화가 나오게 할 건데 비주얼 노벨 즉 대화가 나오게 할 거고 데이터베이스라고 오른쪽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주 나오는 캐릭터에 대한 데이터를 넣을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비주얼 노벨 즉 대화를 관리할 수 있고 또 아이템 그다음에 에셋을 관리할 수 있는 창 변수는 게임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니까 변수도 있고요.
또 어떤 2D 이미지들의 움직임을 내가 커스터마이징 하고 싶다. 그럼 애니메이션 창을 쓰면 되고, UI 창은 그 비주얼 노베질 대화창 같은 거에 이제 디자인이라든가 아니면 선택지가 나올 수 있는데 선택지의 디자인이라든가 또는 마우스의 이미지 같은 것들, 이 게임 안에 여러 가지 UI 오버들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창을 띄우는 버튼입니다. 그다음에 UI 오버레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호감도 같은 시스템, 호감도 지금 얼마인지 아니면 메뉴 버튼 아니면 RPG 같은 경우는 지금 HP, MP 몇인가 이런 게이지들 있잖아요. 그런 게이지들은 어떤 장면에 들어가도 계속 보여야 되는데 이제 씬에 상관없이 계속 보여야 되는 UI들을 만들 때 UI 오버레이를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시그널은 좀 고급 기능이라서 따로 제가 다뤄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먼저 캐릭터를 만듭니다. 캐릭터에서 저 역해 여주인공의 이름을 칼리아라고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이제 얼굴 이미지를 넣을 수 있는데 얼굴 이미지는 사실 지금은 사용하는 데가 없어서 아무거나 넣어주고, 이 요약 설명은 일단은 메모용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밝은 격격의 아이돌 적어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러스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일러스트라는 거는 대화창에서 대화문 위에 보여주는 이미지를 뜻하는데, 그 일러스트를 미리 캐릭터한테 넣어놓음으로써 어떤 캐릭터가 무슨 얼굴로 보여줄 거다, 무슨 표정이다, 무슨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설정할 수 있게 미리 넣어놓은 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러스트에서 예를 들면 기본 표정, 애니메이션 프레임을 추가하면 되고, 이렇게 추가하면 되고, 근데 애니메이션 프레임을 여러 개 넣을 수 있어요. 여러 개를 넣으면은 이 프레임 레이트라는 속도에 따라서 이 애니메이션이 재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화하는 중간에 나오는 일러스트레이션이 눈을 감는다거나 그 다음에 움직인다거나 할 때 애니메이션을 넣을 수 있는 기능이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한 장만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일러스트를 하나 추가해서 야, 이렇게 일러스트를 추가했고, 그 다음에 다시 끄고요. 대화창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화창을 여시고 대화를 제목을 정하면 됩니다. 시작의 대화 이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대화문은 실제로 이제 어떤 텍스트가 나오냐를 뜻하고, 여기서 발화자는 아까 말한 칼리아로 일단 정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필터의 이름이 나오게 될 거고, 어, 네. 기본 표정으로 한 다음에 그다음에 아래 추가 버튼을 누르면 아래에 똑같은 이 대화 상자가 나오고요. 복제를 누르면 아예 똑같은 게 나오고, 아래 추가를 누르면 새로운 게 나옵니다. 있잖아니까 복제를 누른 다음에 음, 그다음에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밑에 뭐가 많잖아요. 텍스트 밑에 자동 넘기기라는 거는 유저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클릭을 하거나 스페이스바를 눌러야 다음 대화로 넘어가는데, 자동 넘기기를 활성화하면 이 대화가 나오고 그 다음에 2초가 지난 다음에 자동으로 넘어간다 이런 걸 설정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컷신 효과가 있습니다. 텍스트 박스가 아예 안 나오고 뭐 일러스트만 나오게 한다거나 아니면 그 효과음이 나오게 한다거나 배경음을 재생한다거나, 그리고 여기는 특수 효과로서 뭔가 일러스트나 화면을 뭐 흔들리게 한다거나 아니면 줌을 하거나 뭐 분노 효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캐릭터를 눌러서 대화를 시작하게 하겠습니다. 캐릭터 누른 다음에 이벤트 탭에 가서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액션에서 그 대화 재생이라는 액션이 있을 거예요. 대화 재생 누르시고, 그다음에 아까 만든 시작의 대화를 이렇게 플레이한다라고 해주시면은 완료됐고, 플레이 가서 이제 캐릭터 누르면은 대화가 나오게 됩니다. 클릭하면 이제 진행이 되고, 이렇게 저희가 아까 넣은 특수 효과까지 재생되는 것 같습니다. 대화문을 이렇게 사용해서 게임을 만들어 나가는 거는 거의 여기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응용을 조금씩 해보시면서 다양한 게임 만드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씬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뭔가 캐릭터의 애니메이션을 넣고 싶다라고 했을 때 또 어떻게 하는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보여드릴게요. 특성에 가서 이제 이미지 오브젝트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 이미지를 여러 개 넣으면 페이지북에 애니메이션이 재생된다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갖고 있는 이 특수 효과를 드래그해서 다 넣으면 되고, 한 번에 넣으면 다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 애니메이션 재생 속도 또 0.1초마다 다음 프레임으로 넘어간다 라고 설정을 해두고 이제 게임을 플레이하면은 돌아갑니다. 너무 느리니까 한번 더 빠르게 해보면은 0.02초로 해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고, 근데 좀 여기 빈 프레임이 들어가서 끊기는 것처럼 보이니까 좀 두 개 빼고 다시 보면은 자연스럽게 스킬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얘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해보자면, 이제 업데이트 트리거가 있었잖아요. 이 업데이트 트리거라는 거는 매 프레임마다 뭔가를 이 액션을 실행한다
라는 거고, 인터벌이 만약에 0으로 돼 있으면 아래 설명 나와 있지만 모든 프레임의 액션을 실행하고 0.1로 넣으면은 1초에 10번, 그 다음에 1을 입력하면 1초에 한 번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일단 저는 모든 프레임마다 얘가 제 마우스를 따라오게 해볼게요. 그래서 이동이라는 액션이 있고, 이동 중에서도 목표로 이동이 있어요. 이 그냥 이동은 내가 좌표를 설정하면 그쪽으로 이제 이동하는 거고, 예를 들면 오른쪽으로 10픽셀, 밑으로 10픽셀 이렇게 입력하면 진짜 그쪽으로만 가는 그런 이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목표로 이동하는 거는 목표를 설정해두면 그쪽으로 자동으로 이동하는 그런 액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로 이동을 누른 다음에 대상 오브젝트는 어떤 애가 이동할 거냐, 이 오브젝트가 이동할 거냐, 다른 오브젝트를 이동시킬 거냐라는 거고, 목적지 유형은 다른 오브젝트일 수도 있고 내 마우스 위치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제 마우스 위치로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속도 정할 수 있고, 이 상태에서 그냥 플레이를 해보시면은 마우스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따라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속도가 너무 느리다 하면 속도를 더 빠르게 하시면 되고요. 2배 빠르게 이렇게 하면은 빠르게 찾아오고, 또 이제 뭐 마우스 피하기 게임이라고 했을 때 간단하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이 오브젝트에다가 트리거로 마우스가 닿았을 때를 뜻하는 게 마우스 올리기거든요. 마우스 올리기가 되었을 때 나를 게임 오버 씬을 만들게요. 게임 오버 씬을 만들어서 팁을 하나 드리려면 이 텍스트 오브젝트를 2번 클릭하면 자동으로 내용을 입력하는 곳으로 가게 돼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게임 오버 텍스트 바꿔주고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텍스트 좀 키워주고 폰트도 넣어주고 배경 색상도 바꿔주고, 그런 다음에 저장하시면은 그거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서 이쪽에 있는 이 키는 바로 전신으로 돌아가는 키예요. 이거는 바로 앞으로 돌아가는 키고, 그 브라우저의 페이지 왔다 갔다 하는 거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오브젝트에서 다시 이벤트 가서 마우스가 닿으면은 씬 변경, 대상 씬은 게임 오버 씬, 페이드로 하면은 뭐 좀 부드럽게 죽는 느낌이고 그냥 빨리 죽는 느낌이 들게 하기 위해서, 일단 좀 화려하게 죽는 느낌이 들기 위해서 픽셀 bar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게임을 해보면은 이제 마우스가 피하다가 닿으면은 게임 오버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마우스 피하기 게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라이트 효과를 보여드릴게요. 라이트는 말 그대로 빛 효과를 실시간으로 계산하면서 최대한 그 빛을 반영하는 게임의 그런 기능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조명이라든가 촛불이라든가 뭐 횃불, 아니면 좀 중요한 아이템들 그런 거에 밝게 빛나게 하고 싶을 때는 이 라이트 효과를 켜주시면 되는데, 이 라이트를 켜는 순간 그 GPU 같은 그래픽 카드 같은 리소스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고사양 유저들을 타겟한다거나, 아니면 내 컴퓨터, 내가 작업하는 컴퓨터 너무 저사양이다 그러면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또 씬을 만들어서 여기서 장면 하나 넣겠습니다. 네, 이미지를 가져왔고 이걸 키워가지고 적당히 해주신 다음에 배경은 까만색으로 하고, 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거는 이게 이미지 크기가 이렇게 지금 직사각형인데 오브젝트 크기가, 근데 이미지 자체 크기는 정사각형이잖아요. 이럴 때는 오브젝트 크기는 두고 싶은데 이미지만 좀 꽉 차게 하고 싶다 할 때 여기 페이지 북 설정 가가지고 각 이미지의 설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프셋이라고 하는 거는 그 좌표를 의미하고, 이렇게 X 좌표를 바꿀 수도 있고 Y 좌표 바꿀 수도 있고, 스케일을 늘릴 수 있는데 이 스케일을 늘리시면은 이렇게 오브젝트 사이즈는 그대로 두고 이미지만 키우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라이팅 효과를 이제 시작할 건데, 이걸 시작하시려면 일단 라이트 버튼이 있어요. 이 라이트 버튼을 누르시면은 뭐 GPU가 많이 쓰인다 그래서 괜찮냐 물어보는 창이 나오고, 켜주시면은 그때부터 이제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조금 사양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일라이트가 그냥 일반 광이고 빛이 그냥 가득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브닝은 좀 누리끼리한 색, 그 다음에 나이트, 다크가 있고, 다크 같은 경우에 이제 동굴 같은 데서 쓰시면 딱 되는 거고, 네, 컬러를 바꿔주시면 이제 어두운 곳이다 그럼 검정색이고, 뭐 정육점 같은 곳이다 그럼 핑크색이나 빨간색, 뭐 이렇게 해주시면 그 빛 색깔로 나오는 거라서 빛 색깔도 정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텐서티가 그 빛의 밝기를 뜻하고, 이렇게 해서 빛을 다크로 설정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왜냐면 이 세상이 어두워졌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맞고, 그러면 제가 이 화면에다가 또 원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원도 안 보이는데 원을 클릭하고 아래로 내려보면 라이팅 효과를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광원으로 설정을 키면은 이제 이 오브젝트에서는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인트 라이트 같은 횃불이나 전등에 사용하는 라이트 효과를 줬고, 그다음에 뭐 태양이나 달 같은 애가 쓸 수 있는 거, 신 전체 밝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원하는 거를 사용하셔도 될 것 같고, 빛 색상이라든가 뭐 강도를 정할 수 있고, 반경이라는 건 이제 주변에 어디까지 밝아지는가 설정할 수 있는 거라서 좀 이렇게 넓힌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 뒤에 배경이 좀 더 밝아 보이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좀 줄인 다음에 조명 같은 데 딱 갖다 놓고 이렇게 예를 들면 투명도를 0으로 만들면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조명만 보이고 배경에 여기 이렇게 조명 효과를 줄 수 있다. 근데 또 좋은 거는 2D 라이팅에 이제 애니메이션을 넣을 수가 있어요. 애니메이션이라는 거는 뭐 촛불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고장난 조명 뭐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 촛불을 끈다고 했을 때 강도를 좀 키우고 속도도 좀 적당히 하고 하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촛불의 효과처럼 그 깜빡입니다. 촛불 애니메이션은 랜덤으로 좀 깜빡이는 애니메이션을 넣어뒀고 예를 들어 또 다른 걸로 해보면은 고장난 조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깜빡거리는 그런 류의 조명을 넣어놨습니다. 뭐 적절한 거를 상황에 맞게 쓰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 오브젝트도 커맨드 또는 컨트롤 D를 누르시면 복제가 돼요. 복제된 거를 배치에 해놓고 그 다음에 한 개를 더 넣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투명할 때는 이 오브젝트 어디 있는지 안 보이잖아요. 이럴 때 쓰는 게 여기 색상 마커라고 있어요. 마커를 누르면 색상을 정할 수 있고 하나 누르면 이제 투명한 상태에서도 어디 있는지 표시가 되기 때문에 편리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라이트 효과인 거고 빛 색상을 보여드리게 하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좀 바꿔볼게요. 빨간색 바꾸면은 빨간색으로 바꾸고 이 나머지 조명들도 지금 흰색이라서 얘도 빨간색으로 바꾸고 얘도 빨간색으로 얘는 한번 파란색으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뭔가 여러 가지 분위기를 연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이제 라이트 필터라는 애가 있어요. 필터는 이 화면에 좀 특수 효과 같은 거를 미리 켜놓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 갓레이라고 하는 거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의 줄기 같은 건데 한 번씩 써보시고 제가 이거 예시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은 하늘에서 뭔가 빛이 내려오는 뭐 성당이나 동굴에서 쓰면 좋을 것 같은 그런 효과인 거고 또 올드 필름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그레인이 들어가는 무성 영화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 효과입니다. 자, 여기다가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서 움직이게 해볼게요. 일단은 너무 어두우니까 좀 밝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저희는 여기다가 이미지를 하나 만들고 이미지에다가 이거 추가를 해서 걷기 네, 좀 더 상세히 왼쪽 걷기라고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디폴트 페이지북에는 일단 이미지 한 장을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북을 열어서 다시 왼쪽 걷기 얘는 제가 왼쪽으로 걷는 모션들을 다 넣겠습니다. 넣고 그 다음에 이미지가 0.1초는 좀 느릴 것 같아서 0.2초 정도 해서 걸어가는 모션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키 눌렀을 때 왼쪽으로 가게 하고 뭐 오른쪽 키 눌렀을 때 오른쪽으로 가게 하고 할 수 있지만 주인공을 움직이는 거는 흔한 케이스라서 미리 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마지막에 트리거 보시면은 플레이어 컨트롤 프리셋이라고 있는데 이걸 누르시면은 대기하는 그 상황이랑 걷기, 그다음에 점프하는 거, 앉는 거, 대시 이렇게 5개의 행동에 대해서 미리 빠르게 캐릭터를 만들어 둘 수 있어요. 어,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면 지금 대기랑 걷기만 한번 사용해보고 대기에서 이제 각 방향별 페이지북이라는 거는 이제 캐릭터가 위에를 보고 있을 때 아니면 아래를 보고 있을 때 또 왼쪽 오른쪽일 때 어떤 페이지북을 보여줄 거냐라는 거라서 지금 왼쪽을 보고 있으니까 왼쪽 보고 있는 대기 페이지북을 디폴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걸을 때도 방향별로 걷는 모션이 있을 텐데 저는 이제 예시로 왼쪽으로 걷는 것만 보여드리자면 왼쪽 걷기를 페이지북 할당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기본적으로 방향키나 WASD로 해주면 너무 빠르네요. 0.1로 다시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을 0.1로 두고 그 다음에 디폴트로 다시 바꿔주고 그리고 이 빛이 좀 신경 쓰여서 지워버리고 지우겠습니다. 자, 그다음 플레이를 누르고 A키를 누르시면은 캐릭터 걷는 게 보입니다. 멈추면 대기로 돌아가고요. 자동으로. 이렇게 캐릭터 움직이는 것까지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스튜디오 버튼 보여드리자면 여기는 이제 뭐 게임을 만드실 때 여러 가지 유용한 기능들을 그냥 모아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미지 편집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여기다 업로드 하시면 일괄로 여러 개 올리실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개 올려서 회전시킬 수도 있고 플립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한 번에 다운받는 그런 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 리키파이라고 하는데 만들기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예를 들면 뭐 숨쉬는 모션 같은 걸 만들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미지가 뭐 가슴이 좀 위로 올라오고 어깨가 올라오고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저는 대충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다운로드 받아서 아까 그 페이지북 있죠? 페이지북에 추가해서 이렇게 이미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애니메이션을 보이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스튜디오의 이제 나머지 기능들은 문서에 적어놓거나 하겠습니다. 그다음 설정 창을 보시면은 4개의 기능, 뭐 로그아웃 이런 거는 설정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중요한 게 AI 디버거 어시스턴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AI가
우리 프로젝트를 파일을 보면서 어디가 잘못되었는지를 좀 쉽게 가르쳐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걸 사용하려면 그 API 키라는 게 필요해요. 구글의 API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발급받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구글의 AI 스튜디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실 거예요. 거기서 API 키라는 걸 발급받아서 여기 앱 설정에서 키를 입력하시고 저장하시면은 이 AI 디버가 활성화가 돼서 여기다가 어, 시작 씬에서 버튼을 만들어서 눌렀는데도 양수인으로 안 가진다. 뭐죠? 이렇게 해서 분석을 정하시면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왜 안 가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줄 거예요, AI가. 그래서 일단 API 키를 사용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뭔가 AI한테 학습된다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그거는 구글의 정책이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될 것 같고, 저희 또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기 때문에 어, 철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하실 수 있다. 그럼 여기까지 마치고 고급 기능들은 다음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